경기 중에 교체되어 나가면서 짧은 포옹을 나눴던 두 선수. 경기 끝난 뒤에는 이렇게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기 전에도 반가워서 서로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사람 같은 모습.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선욱입니다. 토트넘이 해리케인 이적 딜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 이번에 런던 홈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어제 가졌는데요.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프리시즌 일정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토트넘은 경기 시작 직후에 쿨루셉스키가 존슨의 패스를 골로 성공을 시키면서 거의 시작 직후였거든요.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가? 했는데 그 뒤에 전반에만 연달아 3골을 내주면서 완패를 했습니다. 뭐 후반전은 교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전반전만 떼놓고 보면 완전히 또 밀린 그런 경기가 돼버려서 지난번 한국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할 때하고 양상이 좀 비슷했습니다. 상대 전진 압박에 고전하고 또 중원에서 1대1 상황 잘 이겨내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허츠와의 프리시즌 공식전 첫 경기에서 5대1로 이겼던 것을 시작으로 QPR 2대0, 빗살고베 3대2, 그리고 이제 4대3으로 이겼던 팀 K리그와의 경기까지 4연승을 달리다가 미넨 만나가지고 2연패를 모두 한 골차기를 하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보면 좀 더 차이가 나는 느낌이었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8월 20일 새벽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 6경기에 모두 뛰면서 3골 기록을 했고요. 빗셀고베 그리고 이제 팀 K리그 이렇게 2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 이번 시합에서는 전반에는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후반에는 스트라이커로 뛰었습니다. 토트넘이 넣은 2골은 쿨루셉스키가 터뜨렸고요. 손흥민 선수는 셉셉이 2번째 골의 기점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후반 15분에 라이머가 공 갖고 올라올 때 손흥민이 잘라가지고 좀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 요거를 이어받은 베리발이 중앙으로 침투하던 쿨루셉스키한테 센스있게 어시스트를 한 것을 쿨루셉스키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꽂아 넣으면서, 이게 이제 스웨덴 커넥션이라고 현지에서 베리바라고 쿨루셉스키가 이제 어시스트하고 골 기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골이 더 나오진 않으면서 2대3으로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날 경기는 이제 후원사인 몰타 관광청의 요청에 따라서 비짓 몰타컵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일종의 그 대회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 웃는 모습 보기 좋네요. 그런데 요 시상식을 앞두고 해리케인이 경기 중에 차고 있던 캡틴 안장까지 벗어서 키미한테 주면서 고개 절레절레 하는 거 보이시죠? 우승 트로피 드는 거를 거부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현지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상식 사진을 보면 노이어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케인은 한쪽에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죠? 이게 아무래도 토트넘 상대로 뭔가 이렇게 우승했다고 트로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무관이라는 게 좀 스트레스일 텐데 요런 경기에서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게 좀 머쓱해서 그랬던가? 아니겠죠.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이겼다고 이 골 세레머니도 아니고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좀 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얘기를 해볼게요. 손흥민, 김민재 두 선수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80분, 김민재는 88분에 교체가 됐고요. 김민재 선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약간 부상 있는 것처럼 좀 그랬었는데 아마 그냥 힘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교체가 될 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경기 뒤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었고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수비에서 더리우트가 최근에 이 친구 뺑소니 사고 쳐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던데 입건돼가지고 경찰에. 아무튼 지금 맨유로 거의 이적이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히어리고 거의 뜨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실 때 이미 떴을 수도 있어요. 마즈라위도 맨유로 갑니다. 더리우트하고 마즈라위하고.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 부상으로 아웃된 것도 그렇고, 아무튼 시즌 초에 김민재 선수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폼을 초반에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테나 감독은 아약스 선수들 거의 동창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수비진을 아약스 본인이 감독을 할 때 함께했던 선수들로만 구성이 가능해지는. 근데 이거 뭐 의도한 건 의도를 했다고 해야겠죠.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아약스 출신들로만 네, 맨유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좀 특이한 네, 그런 이적 소식이었고, 자 토트넘 상황 한번 볼게요. 이 경기에서 경기 앞두고 이제 굉장히 토트넘 팬들에게 설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머스의 스트라이커죠. 솔랑케 선수가 이적료 6,500만 파운드, 토트넘 역사상 최고액의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처럼 홈경기였기 때문에 또 베리발, 그레이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홈팬들한테 인사하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이날 근데 솔랑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지난 시즌에 터졌죠. 예, 정말 엄청난 골을 넣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토트넘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토트넘에게는 저는 네,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솔랑케의 중요성, 필요성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일단 이날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전반에는 쿨루셉스키, 후반에는 손흥민을 톱으로 썼습니다. 히샬리송이 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전방에서 공을 지켜준다거나 몸싸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비수가 등진 상태에서 요거를 좀 벗겨내면서 슈팅까지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에 이제 베르나가 왼쪽 들 때 다들 보셨죠? 정말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놓치는 장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토트넘한테는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리 케인은 떠났지만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확실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히샬리송이 풀핏이라면 부상이 없다면 어느 정도 뭐 역할을 분명 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요 정도의 활약을 했던 솔랑케 선수를 영입을 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혀 뭐 네, 손해볼 게 없는 손해가 뭐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약간 겹친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의 좋은 영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톱 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즌 개막 전에 일단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쿨루셉스키가 이제 2골을 넣었고 연계도 괜찮긴 했습니다만 정규 시즌에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감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었고요. 또 이날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2골이나 세트피스에 실점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마침 지금 미넨가 있는 해리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이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비 리바운드를 많이 따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뒤로 계속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 잡아주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가운데 헤더골을 가장 많이 넣은 게 솔랑케입니다. 솔랑케가 오게 되면은 이런 세트피스 수비 불안도 어느 정도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포스트코글 감독은 네, 작년에도 코너킥 실점 많아가지고 얘기 엄청 많았는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아스날이 세피스 굉장히 공들이면서 세피스 득점을 좀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피스에서의 취약점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지금 프리시즌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특히 코너킥 실점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비난 여론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토트넘은 굉장히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경기입니다. 물론 로메로 반더벤이 선발로 못 나온 경기였다고 하더라도 드라구신이 있었는데, 좀 헤더를 쉽게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좀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후방 빌드업 해가지고 올라오는 걸 추구하는 팀인데 이게 너무 불안정합니다. 전반 31분에 그나브리한테 2번째 골 먹을 때 상대 압박에 실수가 유발되면서 이제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단시간에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물론 주전 수비수들이 돌아오면 나아는 지겠지만 결국 이 지점에서의 불안이라는 게 최종 수비수도 수비수지만 삼선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 움직여주고 받아주고 몸을 돌려서 또 전개를 해주고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이 지금 비수마, 사르, 뭐 벤탄쿠르 요 조합으로 이미 지난 시즌에도 성과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이거를 과연 영입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좀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네, 관심사가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전반 26분에 하프라인에서 노예 골키퍼 나온 거 보고 기습적인 슈팅을 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 뒤에 이제 41분 전반 포로가 오른쪽 돌파 딱 올라와가지고 손흥민 들어오는 거 보고 잘 찔러줬는데 앞에서 수비한테 잘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빌드업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격수들에게 충분한 양질의 그런 패스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해결이 안 되면 만약에 솔랑케가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이렇게 좀 기회가 주어지는 족족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요런 정도의 빌드업 체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상당히 올 시즌 토트넘은 전망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답노트를 확실하게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한테 좀 선물해주고 가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풋볼 런던 골드 기자가 전반 후반 나눠서 워낙 프리시즌에는 선수 교체가 많으니까 타임 이럴 때 이 전후반 나눠서 평점 매겼는데요. 살짝 보고 갈게요. 손흥민 선수한테 6점을 줬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이었고 몇 차례 좋은 질주를 선보였다. 공이 제대로만 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때 패스가 오지 않았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들이 없으면 그런 어떤 앞쪽에서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힘을 못 얻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한테는 4점을 줬습니다. 클루셉스키의 이른 선제골을 도와주고 어시스트를 했는데도 4점밖에 안 줬어요. 그 이해가 갑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후반전 평점 볼게요. 손흥민에게 6점을 줬습니다. 최전방으로 이동했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에 관여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모 올라올 때 잘렸던 고공. 그리고 쿨루셉스키에게 8점을 줬습니다. 멀티골 넣었다. 후반에 넣은 골은 오른쪽 코너 아래로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루카스 베리반한테 호평을 했습니다. 7점 줬고요. 셉세비의 골을 도우면서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아치그레이 7점, 또 로메로 선수도 교체로 들어와서 7점 받았고요. 그리고 티모 베르너한테 4점 줬습니다. 큐시티 뛴뒤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세모발이 발동이 되면서 그 자리에는 베르너는 유사시에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선수지만 손흥민 선수가 서는 게 토트넘한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내 생일인데 그때 20일 새벽 4시에 승격팀 레스터시티 상대로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치릅니다. 개막전 치르는 모든 팀들 가운데 가장 늦게 일정이 잡혔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티롤 상대로 14일 새벽 1시에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 치른 뒤에 사흘 뒤에 울름하고 독일컵 포칼 1라운드 경기를 가는 것으로 정식 시즌 일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름에 유로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정말 휙 지나가면서 어느새 또 새로운 시즌 코앞에 닥쳤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새로운 시즌 잘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볼빠.